하루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한 노인의 선택. 그날 만난 사람은 그는 왜 하루만이라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었을까요? 이 질문 하나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한솔 씨의 이른 아침,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시간이에요. 조용한 골목에 바람소리만 가볍게 스치고 있었죠. 정우는 낡은 점퍼 지퍼를 끝까지 올리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옷은 늘 입던 고급 정장이 아니었어요. 색이 바랜 점퍼와 오래된 운동화, 그리고 깊숙이 눌러쓴 모자.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죠. 정우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약속하듯이요. 정우는 말했다. 오늘 하루만큼은 아무도 날 모르게 살아봅시다. 그는 평생 사람들 위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고 식당에서도 늘 먼저 인사를 받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오늘은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한 겁니다. 집문을 나서는 순간 정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신발장 위에 놓인 반짝이는 시계와 지갑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 속에 넣어두었죠. 가진 게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 그 생각 하나로 그는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씩 느려졌어요. 마치 세상 속으로 스며들듯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공기 속에는 익숙한 냄새가 섞여 있었죠. 빵집에서 새로 구운 식빵 냄새, 청소차에서 풍기는 비눗물 냄새, 그리고 이른 출근길 사람들의 조용한 한숨 같은 것들이요. 정우는 그 냄새들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늘 차 안에서 창문 너머로만 이런 풍경을 보았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에 다다르자 이미 몇 사람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들 사이 맨 뒤에 섰습니다. 그 순간 아주 사소한 사실 하나가 그를 멈칫하게 했어요. 아무도 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눈을 보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않았죠. 그게 이상하게도 조금은 가볍고 조금은 서늘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의 신발만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낡은 구두, 운동화, 슬리퍼까지 각자의 삶이 신발처럼 제각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버스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먼저 타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정우는 밀리지 않으려 애쓰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먼저 타게 해달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흐름에 섞여 천천히 올라탔을 뿐이었죠. 버스 안에 서서 손잡이를 잡은 정우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어디에나 있을 법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우는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하루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서 가볍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죠. 버스는 정류장을 하나씩 지나며 그를 더 깊은 하루 속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한솔씨 구도심 쪽으로 접어들며 속도를 늦췄습니다. 창밖으로는 오래된 건물들과 작은 가게들이 이어지고 있었죠. 간판 글씨는 발에 있었고 유리창에는 세월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버스에서 내려 재래시장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길을 차로만 지나쳤고 신호에 걸릴 때조차 창밖을 자세히 보지 않았던 곳이었죠. 오늘은 달랐습니다. 시장의 소리 하나하나가 또렷이 들려왔어요.
생선을 손질하는 소리, 상인들의 부르는 목소리, 가격을 흥정하는 사람들의 웃음과 짜증이 섞인 말투까지요. 정우는 시장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은 채 그저 사람들의 흐름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는 어느새 배가 고프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비서에게 전화해 식당을 예약했겠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죠. 정우는 작은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문틈 사이로 국물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소박했어요.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바랜 메뉴판이 걸려 있었고 몇몇 손님들이 조용히 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문 옆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에 앉아야 할지, 무엇을 시켜야 할지 그조차 익숙하지 않게 느껴졌죠. 그때 주방 쪽에서 중년의 여자가 정우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드실 거 있으면 빨리 말씀하세요. 그 말투에는 무례함은 없었지만 특별한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님 한 명이라는 취급이었죠. 정우는 말했습니다. 국밥 하나 주세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괜히 더 눈에 띄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잠시 후 국밥이 나왔습니다. 정우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국을 떠먹었습니다. 맛은 평범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평범함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정우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국밥과 자신의 하루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다는 건 이렇게 조용한 일이구나 하고요. 국밥을 다 먹고 계산대에 섰을 때였습니다. 정우는 지갑을 꺼내려다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쓰기로 한 소액의 현금만 있었죠. 그는 계산을 하며 이 돈이 다 떨어지면 오늘 하루가 끝난다는 사실이 조금은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가게를 나서자 시장의 소리는 여전히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피해갔고 누군가는 어깨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미안해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멈추지 않았죠. 정우는 그 흐름 속에서 조용히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하루는 누군가에게 기다림을 요구할 수 없는 하루라는 걸요. 그렇게 정우는 조금씩 세상 가장자리로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온 정우는 한솔시 구도심 끝자락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 몇 개와 낡은 운동기구가 전부인 그리 특별할 것 없는 공간이었죠. 그는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공원을 스쳐 지나갈 뿐 누구도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것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옆을 지나던 젊은 부부가 작게 실랑이를 하며 걸어갔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은 채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었죠. 정우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보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민폐가 될까 싶어서였죠. 그는 벤치에 앉아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굵어진 핏줄과 주름진 피부가 그의 시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이 손으로 참 많은 것을 가졌었지요. 정우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군요. 라는 생각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음료를 마시던 중년 남자가
빈 캔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정우는 그것을 보고 조용히 다가가 캔을 집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을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정우는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이 하루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어쩌면 스스로를 마주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공원을 나서며 사람들 사이로 다시 섞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정우는 길을 지나던 한 중년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우는 말했다. 혹시 근처에 따뜻한 차 마실 곳이 있을까요? 여성은 잠시 정우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화도 서운함도 아닌 조용한 체념이 담겨 있었죠. 조금 더 걸어가 이번에는 편의점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청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우는 말했다. 실례지만 여기서 버스 터미널 가려면 청년은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이어폰을 낀 채 고개만 끄덕이며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정우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뿐이었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그 속에서 정우는 조용히 질문 하나를 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외면하는데 이렇게 익숙해진 걸까요? 그리고 그 질문은 아직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한 채 그의 발걸음을 다음 장소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느새 한솔시 외곽 쪽 오래된 상가 거리까지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줄어들고 거리의 소음도 점점 잦아들고 있었죠. 바람이 불자 정우는 점퍼깃을 세워 올렸습니다. 그제야 몸이 조금 서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그를 따뜻하게 감싸준 것은 거의 없었죠. 그는 건물벽에 기대어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무릎이 묵직했고 숨도 전보다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 작은 카페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카페는 그리 크지 않았고 간판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죠. 한 여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은 문 앞에 놓인 쓰레기 봉투를 들고 정리하듯 발로 밀어넣다가 문득 정우를 보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있는 노인의 모습은 어딘가 힘이 빠져 보였고 눈빛도 조금 흐려져 있었죠.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저 지나칠 수도 있었고 모른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봉투를 내려놓고 천천히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 말은 그날 정우가 처음 듣는 진짜 안부였습니다. 정우는 잠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듯 손을 가볍게 흔들었죠. 수연은 다시 말했습니다. 잠깐 안에 들어오셔도 돼요. 따뜻한 물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말을 걸었지만 누군가 먼저 말을 건 것은 수연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가 되진 않을까요? 수연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팬은 이미 손님도 없어서요. 괜찮아요. 그녀의 말투는 과하지 않았고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듯한 친절이었죠. 정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잠시 휘청했지만
수연은 급하게 손을 내밀지 않고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밖과는 달리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수연은 정우를 창가 자리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우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조금씩 몸 안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맞은편에 서서 그를 유심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대했죠. 정우는 그 순간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차가움과 외면이 조용히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찾고 있었던 것은 사람의 태도였다는 걸요. 카페 안에는 말보다 더 많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하루는 그렇게 처음으로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의 시계가 조용히 초침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카운터 쪽으로 돌아가 작은 주전자에 물을 다시 올렸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퇴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죠. 수연은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가져와 정우 앞에 놓았습니다. 수연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물 말고 이게 더 나으실 것 같아서요. 정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듯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오늘 하루 동안 그가 가장 진심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서 있다가 정우 맞은편 의자에 앉지 않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 섰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그녀만의 배려였죠. 정우는 컵을 들고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차의 온기가 속까지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는 말했다.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정우는 그 짧은 대답이 왠지 모르게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돌아다녔는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정우는 말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바쁘더군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들 자기 하루 살기에도 벅차니까요. 그 말에는 세상을 원망하는 기색도 사람을 비난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어조였죠. 정우는 그 담담함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우는 말했다. 그런데 그래도 누군가는 멈춰서야 하지 않을까요?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멈춘 것 같아요. 그 말은 자랑도 아니었고 특별한 의미를 담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죠.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는 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자신의 선택을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다시 말했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그 말에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순간이 어쩌면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장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연은 더 묻지 않았고 정우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묻지 않아서 생긴 편안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오늘 하루의 의미가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차가 반쯤 비어갈 즈음 카페 문이 다시 열리고 퇴근길 손님 둘이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연스럽게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공간에서 자신은 손님도 아니고 그저 잠시 쉬어가는 사람이었죠. 정우는 수연이 주문을 받는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녀는 바쁘지만 급하지 않았고 웃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딱 지금 이 공간에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였죠. 수연이 다시 다가왔을 때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는 말했다. 혹시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돌아다녔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수연은 잠시 멈칫했다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은 말했습니다. 궁금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말하고 싶으실 때 말씀하셔도 돼요. 정우는 그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는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자신의 선택을 이렇게 존중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우는 말했다. 저는 오늘 하루만큼은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수연은 놀란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기다렸죠. 정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우는 말했다. 평생 이름으로 불리며 살았습니다. 그 이름 덕분에 많은 걸 얻었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는 말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제 이름을 보는 건지 저를 보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더군요. 수연은 그 말에 아주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그 감정을 조금은 이해한다는 듯이요. 정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정우는 말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으로 사람들 사이를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원하시는 걸 얻으셨어요? 정우는 그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리자 외면과 차가움 그리고 지금의 이 따뜻함이 한꺼번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말했다. 예, 생각보다 많이 얻었습니다. 수연은 그 말에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캐묻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한 사람이라는 걸요. 카페 안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하루는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나설 때 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도로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죠. 정우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수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말에는 어떤 대가도 어떤 기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의 끝에서 건네는 인사였죠. 정우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카페에서 멀어질수록 조금 전의 따뜻함이 더 또렷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피곤한 얼굴로,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는 멍하니 하늘을 보며 각자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에게 각자의 하루가 있었겠지요.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을 무심히 지나치는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이 그 무심함 속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버스가 도착하자 정우는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아침과 같은 버스였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대하는 방식으로 보이는 거군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버스는 정류장을 지나며 그를 다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우는 더 이상 사람을 이름이나 위치로 먼저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하루가 그의 시선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한 정우는 현관불을 켜고 신발을 벗으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침에 서랍에 넣어두었던 시계와 지갑이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정우는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다시 꺼내도 되겠군요.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자신을 정의하는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요. 정우는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는 수없이 낯선 사람이 되었고 그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작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진 걸 내려놓아야 보이는 것도 있군요.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기적도 극적인 반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주해야 할 질문을 조용히 남깁니다. 우리는 사람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잠시라도 머물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선택 하나가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